현대 로템 2023년도 실적을 스루폿 회계로 분석하고 연말 매출액을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석 결과 재고자산 회계가 좀 불투명하다 이런 견해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필요하시면 1.5 배속을 보시기 바랍니다. 원가 회계 손익으로서 매출은 3조 거의 5천억 원을 달성해서 전년보다 12.7%가 증가했고요. 그런데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이 8.2% 감소시켰습니다. 매우 독특한 현상이 나왔어요. 그러나 스루폿 입장에서는 매우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매출 원가가 11% 적게 감소했기 때문에 매출 총익 25% 증가했고 판매 관리비가 그런데 상당히 많이 증가했네요. 34.7%. 그 결과 영업이익 2,052억 원으로서 전년보다 15.3% 증가했습니다. 영업이익률 5.9% 약간 상승했습니다. 시간축의 매출이 우상향이라고 우리는 항상 기대를 합니다. 이 왼쪽에 최근 연도 시간의 흐름을 반대로 해서 표현했지만 계속해서 현대 로템은 우상향으로 올라가고 있어요. 그렇지만은 재고는 그렇지 않다. 요거 염두에 둘 만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매출 내역이 3조 거의 5천억인데 매출 내역을 한번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 이게 이제 사업 부문별로 있는데 방산 부분이 매출의 45.1%를 차지하고 있는 것을 한번 재인식을 해 봤습니다. 그리고 이 매출 전체를 내수와 수출로 구분을 하면은 수출이 52%로 국내 매출보다도 수출이 더 많이 차지한다. 이런 것도 참고적으로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스루폿 회계로 분석한 결과는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 재료비가 4.9% 감소했습니다. 그 갭이 무려 17.6%나 됩니다. 마이너스 매출 증가율보다. 그래서 원재료 가격이 하락했다라고 1차 추론을 해볼 수 있고 이 갭이 꽤 크기 때문에 판매 가격, 수주 판매 가격이 매우 높게 팔았다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수르폰율은 6.9% 상승했고요. 운영 경비가 25.1% 증가했습니다.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TOE 생산성은 상승을 했고요. 영업이익은 37.9%가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원가회계 영업이익보다 729억 원이 더 많이 영업이익이 났습니다. 물론 이제 2021년에는 630억 원이나 적게 이익이 난 경우는 이건 재고가 증가했을 경우고 2년 연속 재고를 감소시켰다는 얘기예요. 729억이라면은 기업 입장에서는 목이 갑자기 예, 뭐, 작, 뭐 크다면 엄청 큰 금액이죠. 일반 서민에서 729억이라 그러면은 아니면은 이 직원들의 영업 성과를 평가할 때 어떻게 평가하느냐 이런 것도 729억이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 뭐 그 정도 느낌을 가지면서 진행을 더 해보면은 재고자산 명세에서 이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이 321억 원이 증가를 했어요. 그런데 그 전체 가공비 배부 자산은 아까 줄어들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재고자산은 증가를 했는데 뭐가 줄어들었느냐 하면은 계약자산이 줄어들었습니다. 1597억 원. 그 다음에 이제 2022년도에는 767억 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이것을 스루프 쪽에서는 포괄 그 제공으로 인식을 하기 때문에 계약 자산이 줄어든다는 것은 그만큼 매출을 더 말하자면은 그 더 추가 매출 인식을 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수주사항을 보면은 회사는 표현하기를 진행률을 적용한 수주사항만 얘기했다고 하는데 이게 기간이 없어요. 그래서 기납품액이라는 것도 뭐 언제부터 언제까지인지 모르고 2023년도 매출액은 한 3조 4천억 정도 되는데 수주 잔고만큼은 낚았죠. 7조 원 있는데 한 그러면 한 2년치 정도 수주 잔고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동맥에서 또 한마디 또 하자면은 수주사항 표기 방법은 모두 현대중공업에 가서 다들 한 수 배워 오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비용의 성격적 분류를 MC 매출원가 재료비와 운영 경비로 크게 두 가지로 디커플링해서 스르폿을 분석을 하는데 이 MC 매출원가 재료비가 1.3% 감소했고요. 운영 경비는 25.1%가 증가했습니다. 이 운영 경비 1조 9천억 원대에서 판매 관리비를 뺀 게 공장 생산 가공비가 되겠어요. 1조 6,728억 원으로서 23.9%가 증가했습니다. 어, 총 제조 비용에 대한 가공 비율은 7.2%가 상승했고 상대적으로 재료비가 7.2% 하락했어요. 여기에서도 우리가 원재료 가격이 하락을 했다. 이렇게 그 추론할 수 있겠습니다. 재고자산 매출원가 회계 투명성 검증 3단계로서 1단계 재고자산 변동 범위를 해보면은 현대 로템은 전체 재고자산을 기준으로 가져가고 있다. 요거까지 일치 해서는 매출원가는 차이가 없으니까 맞는다고 투명하게 보이는데 계약 자산의 증감액은 갭이 있습니다. 이게 현금 흐름표에서 가져온 건데 현금이 1539억 원이 들어왔다는 얘기거든요. 그만큼 어, 이 계약 자산이 감소했다는 얘기인데 더 감소를 했어요. 이렇게 마이너스로 나온 게 뭐냐? 2021년도에는 그 더 증가를 했고 이런 거에 대해서 그 현재로서 그 인식할 수 있는 것은 대손상각을 했다든지 마이너스는 환입을 잡았다든지 그런 거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PQ 총 제조 비용으로도 그 이 계약 자산의 증감액을 가감하면 제로가 나와줘야 되는데 제로가 나와죠. BWA 증감액 칸이 없어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빼는 거를 안 했는데 요게 이제 BWCI의 증감액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거는 또 일치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에 현금이 문제인데 앞서서 그 S오일도 이런 현상이 있었는데 이것도 현금을 읽어보면 현금이 1298억 원이 들어왔다면은 재고가 그만큼 줄어야 되는데 339억 원이 오히려 증가를 했어요. 그러면은 그 갭이 1637억 원이나 됩니다. 여기 좀 뭔가 이상하다. 이거 그래서 다시 한번 데이터들을 두 번이나 확인을 했는데 회사가 제시한 데이터 그대로 다 정확히 제가 인용을 했어요. 그래서 재고자산 평가손실 환입이 환입을 그 가감해 주더라도 결국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그 현금 흐름표가 맞아야 모든 게 다른 것도 맞아 떨어지는데
현금이 안 맞으면은 다른 것도 괜한 모든 게 부인될 수 있는 그런 상황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운영 경비에서 인건비가 4,232억 원이 집행이 됐는데 20.7%가 증가했고요. 직원 수를 무려 347명이나 증원을 했어요.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매우 감사하게 생각하고 인당 평균 임금은 1억 75만 원이 되겠습니다. 어, 750만 원, 1억 750만 원이 되겠습니다. 어, 그리고 외주 가공비가 15.2% 증가했고 현장 설치비 이것은 어디 납품할 만한 게 아니죠. 철도 차량이나 그다음에 이제 그 K9인가요? 그 자주포 뭐 이런 것들은 그냥 그대로 수출도 되겠지만은 최근에는 현지 조립 뭐 이겠지만은 현장 설치비는 아무래도 그 철도 레일에서 설치하는 것 같긴 합니다. 그게 24.1%그 증가를 했습니다. 경영평가 지표로서 재고 포괄 가공비 배부 재고 자산 회전율입니다. 2.1로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수르폰율도 상승을 했습니다. 이렇게 동일 방향이면은 투명회계 가정을 세웁니다. 이자부채 레버리지율은 43%에서 계속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돈을 벌어서 지금 이자부채를 갖고 있다. 이거 고무적인 사실이죠. 나머지는 참고해 주시고요. 그래서 앞서서 얘기한 대로 두 가지 지표가 모두 상승했기 때문에 투명회계 가정을 하는데 이 경우 입증을 하려면 원재료 가격이 하락하고 판매 가격은 인상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것도 수량으로는 가능할 거예요. 철도 차량 정도면은 또 뭐 방위산업주 수량으로도 수량 산출이 가능할 겁니다. 수량으로도 회전율이 상승했을 것이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래서 회사가 제시한 원재료 가격은 주로 철도 차량에 해당하는 것만 했는데 2023년도는 원재료 가격도 변동이 없고 판매 가격도 변동이 없습니다. 레일 솔루션 부분만 하고 있는데 방위산업에서 분명히 그 이 공개가 된다면은 아마 원재료 가격이 내려가고 수출 판매 가격은 아마 그 높게 받았을 것 같은 수출 가격도 높게 받았을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어가네요. 대외비죠 방위산업은 실적을 토대로 해가지고 2024년 이 색깔 있는 데가 이제 그 입력 변수로 선정한 겁니다. 나머지는 이제 자동으로 결정되는 거로 했는데 판매 관리비가 35% 증가했었는데 25%만 증가시키는 거로 어떤 기준으로 그렇게 하는 거냐? 이런 경우는 그냥 느낌 같은 느낌 이런 거죠. 뭐 제가 무슨 점쟁이도 아니고 이거 너무 많이 올랐다. 증가했다. 25%만 증가시키자. 그 다음에 이제 영업이익은 15% 이익 나는데 이거를 욕심을 내보자 2배. 좀 도전적인 목표로 그렇게 하면은 한 4조 2천억 정도 해야 된다. 영업이익률도 그러면 올라가는 거죠. 이 경우에 그 매출원가는 제조 비용도 임용요소 생산 재료비 23% 증가시키고 가공비는 20% 증가시키고 그리고 재고는 8% 증가한다. 실질적으로는 내려갔는데 이렇게 했을 때 이제 매출 원가가 이 총 제조 비용보다 적게 재고가 증가하면은 매출 원가가 적어집니다. 이렇게 해서 계획을 해 가지고 실행을 한다 그러면은 요 원가 사고 방식은 이제 그 재고 증감액을 감안한 거고 영업 사고 방식은 그대로 그냥 있는 데이터 더하기만 한 거고 그래서 좀 도전적인 목표니까 어, 이 4조 3천억으로 좀 해보자. 그런 경우에 재고가 8% 증가한다고 가정을 했으니까
3,660억이 이익이 나게 돼 있는데 더 욕심을 내 가지고 한 18% 정도 추가 뭐든 방위 쪽에서 추가 계약이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러면은 5조 정도 한다면은 거의 한 8천억 정도 이익이 날 거로 예상이 되고 그런데 이게 만약에 이게 실패하더라도 어, 계약 자산을 또 좀 늘린다든지 평가액을 그렇게 늘리는 게 아니고 줄인다면은 어, 매출이 안 늘고 안 늘면서 재고 자산을 줄인다면은 영업이익이 무려 그 1387억 원으로 아주 그냥 하향을 해버립니다. 이런 게 이제 원가 회계의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스루펫 관점으로는 이 손익분기점식을 이용해서 운영 경비가 20% 증가한다 이렇게 봤고 영업이익률은 50% 더 저기 실현시킨다 했을 때 4조 3천억 정도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매출 재료비가 23% 매출 재료비 하나만 보고서 해요. 물론 이제 그 자동적으로 그 수르프율은 나타나게 돼 있죠. 이렇게 일자 해놓고 요거를 이제 비교를 해보면은 이것도 한 4조 3천억으로 할 수 있을 겁니다. 원가 회계하고 결론은 같이 났어요. 이 경우는. 그런데 이 회전율이 2.1회전이니까 요거를 더 욕심을 내보자. 지금 수주된 거 빨리빨리 끝내가지고 추가 납품해서 추가 매출 인식을 해보자. 해가지고 5조 원까지 한다면은 영업이익은 8,374억 원까지 낼 수 있다. 이렇게 계획을 세워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계획 세운 거는 이 통계적 이 매트릭스 표를 만들어질 수 있는데 재고가 그 감소했었죠. 그 포괄 재고가 그러면은 재고 회전율이 상승을 하고 이익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판매가는 원가 회계보다 높게 나오게 돼 있는데 약간 높게 나왔었어요. 이 카테고리에 들어간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현금 재무지표로서 1번 EAT 세후 현금 순이익은 3,178억 원으로서 현금 수익률로는 14.7% 전년보다 상승했고요. 그 다음에 그 EMS 영업활동으로 모두 흘러 들어온 돈은 6,662억 원이 된다. 그리고 최종 번돈은 4,700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캐펙스에는 593억 원을 투자한 것으로 이렇게 산출이 됩니다. 잉여 현금 흐름으로서 아직 이익 배당은 없습니다. 2021년도에 이익 배당이 있었는데 이때 그 이자 부채 레버리지율이 50%가 넘어버리면 경영권 방어선이 무너지니까 당연히 이건 상식적으로 이익 배당 없애고 돈을 벌었다 하더라도 차입금부터 갚자. 아마 은행권에서도 그렇게 요구를 했을 거고. 그러니까 주주들은 미안하지만 주주가 뭐 현대차니까 뭐 오케이 수용했을 거예요. 당연히. 주가를 보면은 41,300원으로서 2023년도 26,100원보다 무려 15,000원이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PBR 그 장부 가격 대비 시가는 278% 2.78이 되겠습니다. 84%나 크게 이 미래 임팩트 미래 가치보다도 더 올랐어요. 저는 한 53% 정도가 적정선으로 그 주가가 올라도 괜찮겠다 하는 게 제가 가지고 있는 기준입니다. 그거보다는 주가가 더 올랐다. 이렇게 보입니다. 현대차가 33.8% 가지고 있고 국민연금이 7.7%, 외국인이 18.03%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 현대 로템 2023년도 실적을 했습니다만은 현금 흐름표 기준 내년도나 또 분기 중에라도 투명성을 조금 더 클리어하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